자, 오늘은 이제 구름과 강수 얘기를 할 건데 먼저 구름 봅시다. 이 구름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늘을 봤었을 때 이렇게 뭉게뭉게 아니면 뭐 어쩔 때는 막 짙은 색 먹구름이라고 해서 비가 내릴 것 같은 그런 구름도 있겠고, 어떨 때는 이제 솜사탕처럼 하얗게 되고, 어쩔 때는 막 흐트러져서 이게 구름인지 아닌지 그렇게 보일랑 말랑하는 그런 구름도 있을 거야. 이 구름이라고 하면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 이 수증기가 응결을 하게 될 거야. 응결을 하게 되면 액체지. 그러면 작은 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이 하늘에 떠 있는 것을 우리는 구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어떻게 물방울이 질량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공중에 떠 있어? 수증기는 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너무 작은 거니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 하늘에 떠 있대. 그게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멀리서 보니까 그게 이렇게 뭉게뭉게 보이는 구름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말이 돼?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크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지겠지. 작은 물방울, 작은 얼음 알갱이라고 보면 될 거야. 그게 이제 멀리서 보니까 겹쳐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지. 만약에 그게 이만큼 큰 물방울이라고 봅시다. 그게 공중에 떠 있을래야 떠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밑으로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위로 뜨는 부력이 더 크게 되면 떠 있겠고, 그 부력보다 중력이 더 크면 당연히 가라앉겠지.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거 막 중력보다 좀 작으니까, 부력이 더 크니까 공중에 떠 있을 정도로 작은 물방울, 얼음 알갱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방울이 얼음 알갱이 하늘에 떠 있대. 그렇다면 이 구름이 생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 자,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무조건 요 과정이 일어나야 돼. 뭐냐면 공기 덩어리가 상승해야만 구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야 돼. 공기 상승부터 일어나야 돼. 공기가 상승. 공기가 상승하면서 단열 팽창하면서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열 팽창 처음 들어볼 거야. 팽창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 이만한 부피가 어떻게 돼? 이렇게 커진 거, 이걸 팽창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단열은 뭘까? 단열. 이게 단자가 차단할 때 그 단이야. 그러면 열을 차단한 상태에서 팽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자, 이만큼의 공기덩어리에 이제 여기에 가열을 할 거야. 여기 가열을 할 거야. 에너지를 줄 거야. 열을 가할 거야. 그러면 이 공기덩어리는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공기 입자들이 가열을 하게 되면 입자 운동이 빨라지겠지. 빨라지면 입자 사이가 멀어지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팽창을 하게 될 거야. 맞아? 자, 이렇게 가열을 해주면 이 공기덩어리가 팽창을 하게 될 건데, 여기는 뭐야? 단열. 열을 주지 않았는데도 얘가 팽창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단열 변화 한번 봅시다. 공기가 외부에 열을 주고받지 않으면서 부피가 변하는 것. 자, 금방 선생님이 뭐라 했어? 가열을 해줬더니 얘가 부피가 팽창을 했어. 반대로 여기 냉각을 시켜보자. 냉각을 시켜보면 어떻게 될까?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둔해질 거고, 그럼 가까워지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압축이 되겠지. 냉각을 하면. 자, 가열을 했더니 팽창을 하고, 냉각을 했더니 압축이 됐어. 그런데 여기는 단열 변화라고 하는, 열을 주지 않았어도 부피가 변한다 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자,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밑쪽, 그때 기권의 영역이 지상부터 어디까지라고 해서 1000km까지라고 했지. 그러면 대부분의 공기가 다 30km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공기 입자는 희박하겠지. 그럼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낮아진다라고 했어. 왜? 공기 입자들이 없으니까 누르는 힘이 약하니까. 맞아? 그러면 얘가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공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될 거야. 그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기는 고기압, 위쪽은 뭐가 되겠어? 저기압.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를 누르는 힘이 약해지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팽창을 하게 될 거라고. 왜냐면 얘가 우리가 풍선으로 생각을 하면 이 지상에서 내가 훅 하고 풍선을 불었어. 그러면 여기서 이 안쪽에서 바깥으로 미는 이 압력하고 이 대기가 누르는 이 압력하고 서로 같아. 같기 때문에 이 풍선이 어때? 일정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을 거라고. 맞아?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가. 헬륨가스 집어넣은 거 이렇게 그 실에다 매달고 다니잖아. 이걸 놓으면 어떻게 위로 올라가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때? 압력은 약해질 거라고. 그러면 얘가 바깥에서 누르는 힘이 적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까는 밖에서 누르는 힘, 안에서 누르는 바깥을 밀어내는 힘이 같다가 밖에서 누르는 힘이 없으면 어때? 얘가 안에서 바깥으로 밀어내는 힘이 커지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풍선은 이렇게 커지게 된다. 그게 이제 커지다 어떻게 돼? 빵 하고 터지는 경우가 생기겠지. 맞아? 그래서 비행기 탈 때 과자 봉지 타고 가면 잘못하면 뻥 하고 터진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을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기 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공기 덩어리는 어떻게 돼? 팽창을 하게 된다. 이거 여기까지 이해됐지? 팽창해? 왜? 압력이 기압이 약해지니까. 기압이 낮으니까. 자, 그랬더니 모든 에너지가 이거를 바깥으로 밀어내는 쪽으로 모든 에너지가 사용이 될 거야.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 밀어내는 대로 다 사용을 하니까 나는 어때? 에너지를 사용하니까 온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을 주지 않았는 단열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나의 온도는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단열 팽창의 경우 부피가 증가하면서 어때? 기온이 하강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그치? 자, 외부에서 뭔가 에너지를 빼앗거나 주지 않았어. 반대로 단열 압축은 열을 주지 않았는데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낮아져. 밑으로 내려올 거야. 높은 곳에서 낮아지면 압력이 커지니까 누르는 힘이 세겠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여기 공기덩어리를 이렇게 바깥에서 압축을 시킬 거야. 압축. 그러면 압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에너지가 가운데로 모이게 되니까 기온이 어떻게 되니? 상승하는 효과가 날 거야. 자, 이런 식으로 단열 압축은 공기덩어리가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부피가 감소해 가면서 어떻게 돼?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뭔가 열을 주거나 열을 빼앗아 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공기덩어리가 올라가게 되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서 온도가 하강이 되고, 이런 식으로 공기덩어리가 하강을 하게 되면 단열 압축이 일어나면서 기온이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열을 주지 않았는데도 온도 변화가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66쪽 가봅시다. 자, 플라스틱 병에 물을 조금 넣을 거야. 물을 조금 넣는 이유는 수증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물을 약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액정 온도계를 집어넣을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온도계가 있는 거야. 그냥 뭐 종이처럼 생긴 온도계인데, 여기에 가압 장치를 달린 뚜껑이야. 가압이니까 이렇게 눌러주면 뭐가 돼? 여기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니까 압력을 높여주는 장치야. 이거를 넣고서 입구를 닫은 다음에 여러 번 누를 거야. 그러면 병 내부의 기온하고 병 내부의 변화를 한번 관찰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온 변화가 올라가게 될 거야. 압축을 하니까 아까 단열 압축. 오른쪽에 있었던 그 내용이 될 거야. 그러면 24도실, 26도실 기온이 상승하면서 여기는 내부 변화는 큰 변화가 없어. 맑다라고 될 거고, 그 다음 이거를 압축을 상태에서 여기 뚜껑을 열을 거야. 그러면 소리가 날 거야. 왜냐, 압력이 높다가 이제 뚜껑을 열면 바깥쪽으로 이제 공기가 빠져나오면서, 그러면 기온이 올라갔던 기온이 다시 하강을 한대. 내부 변화는 뿌옇게 흐려진다. 즉 음결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런지 실험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이게 온도계야. 온도계 지금 몇 도시로 지금 표시가 됐어? 22도냐? (20도) 22도에 지금 살짝 색깔 변화 나타나는 거 보여? 응. 자, 그러면 얘를 선생님이 가압을 해볼 거야. 지금 20도에서 22도 정도? 지금 파란색이랑 회색 거기에 지금 여기 밑에를 계속 빵빵해지고 있어. 내부는 크게 변화가 없고 지금 24도까지 올라간 거 보여? 응. 지금 여기는 내부는 이제 맑아지고 있는데 얘를 자 뚜껑을 열을 거야. 온도가 지금 22도까지 올라갔네. 이게 다시 내려가나 봐. 그러면서 이게 뿌옇게 변했지. 그러면서 다시 온도는 원래 상태인 20도로 지금 내려갔네. 자, 이걸 똑같이 했고 이번에는 향이야. 불을 피워놓고서 여기다 연기를 조금 집어넣은 다음에 똑같은 실험을 해볼 거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향이 목향밖에 없어서 목향을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맨날 향 산다고 하는데 향 파는 데가 없더라고. 향 파는 데 본 적 있어? 장례식장 가야 있잖아. 그래서 장례식장 가지 않으면 없어. 자, 지금 연기 나오지? 요거를 이 안에다 집어넣어. 안으로 연기 들어가는 거 보이지? 자, 요 금방 했었던 실험을 다시 해볼게. 뿌연데 얘를 가압장치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점점 맑아질 거고 온도는 지금 20도씨에서 22도씨로 올라가게 될 겁니다. 지금 24도까지 올라갔어. 자, 얘를 똑같이 해볼게. 어때? 훨씬 더 뿌옇게 되는 거 보이지? 더 아까보다 훨씬 더 뿌옇게 되는 현상이 보여. 자, 그러면 내부 변화는 향 연기를 넣지 않았을 때보다 더 뿌옇게 흐려진다라는 거야. 향을 왜 집어넣냐라는 거야. 이게 응결핵의 역할을 한다. 응결핵이라는 것은 응결이 잘 일어나는 거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물방울로 만들어지는 게 응결이라고 했지. 그 응결 효과를 잘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응결핵이야. 뭐냐면 바닷물이 증발할 때 발생하는 미세한 소금 입자들, 그 다음에 먼지, 연기 등이 실제적으로 우리 여기 구름이 만들어질 때 그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 응결핵이거든 그게. 그래서 그 응결핵의 역할을 하게끔 이 향 연기를 사용을 했더니 응결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 및 정리를 해봅시다. 금방 한 실험을. 자, 향 연기를 넣지 않은 경우에 가압장치를 눌렀어. 그러면 단열 뭐가 일어나니? 압축이 일어나는 거지. 압력을 가해주는 거니까. 기온 변화가 어떻게 되겠어? 상승을 했지. 올라갔지, 온도가. 내부 변화는 변화 없이 맑게. 그러면 변함없이 맑다라는 것은 우리 여기 하늘로 보게 되면 구름이 소멸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맑은 상태, 구름이 없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그러다가 뚜껑을 열었어. 그랬더니 뭐가 일어나?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된 거지. 기온 변화는 하강했고, 그 다음에 내부 변화 어떻게 돼? 아까 뿌옇게 흐려지는 현상이 나타났어. 구름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향을 집어넣었어. 향 연기를 넣고 마찬가지로 부피 변화는 어떻게 될까? 단열 압축이 될 거고 온도도 상승을 했어. 내부 변화 맑아졌어. 실제적으로 구름이 어떻게 돼? 소멸이 된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똑같이 향 연기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열었더니 마찬가지로 단열 팽창이 일어났고 온도는 하강을 했어. 온도가 하강이 됐어. 하강이 됐어. 그리고 내부 변화는 더 뿌옇게, 아까 뿌옇게 흐려진 것보다 전체적으로 더 뿌옇게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구름이 어떻게 됐니?
생성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발생 과정.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게 되면 어떻게 돼? 단열 팽창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단열 팽창을 하게 되면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응결하여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됐니? 자, 그래서 아까 향연기를 집어넣었을 경우와 집어넣지 않았을 때 확연하게 뿌옇게 흐려지는 응결이 더 잘 일어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수증기의 응결을 돕는 응결핵 역할을 향연기가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위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옳지 않은 것을. 자,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르면 플라스틱 병 속에 공기가 압축이 된다. 가압이니까 압력을 가해주는 거니까 압축이 되는 거 맞겠고, 뚜껑을 열면 플라스틱 병 속의 기온은 낮아진다. 아까 20도에서 막 하다가 올라갔다가 열으니까 낮아졌어.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구름은 간이 가압 장치를 누를 때와 같은 원리로 아까 가압을 해주니까 어때? 맑아졌지? 구름이 소멸이 됐지? 그러면 구름이 생기는 것은 뚜껑을 열 때가 구름이 생성이 됐지. 맞아? 구름이 열면서 칙 하면서 뿌얘졌어. 그러니까 가압 장치를 누를 때가 아니라 뭐야? 뚜껑을 열 때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플라스틱 병 속에 향연기를 넣는 까닭은 증발이 아니라 뭐라고 했어? 응결이 잘 일어나게끔 응결핵의 역할을 해준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자, 위 실험에서 간이가압 장치를 여러 번 누른 후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 병 내부의 기온 변화, 기온이 어떻게 됐지? 하강을 했어. 하강에 뭐가 일어나? 낮아져서 어디까지 온도가 내려가야 돼? 이슬점까지 온도가 내려가야. 이슬점에 다다르면 기온이 이슬점에 다다르면 뭐가 일어나 그때? 응결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응결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중에 수증기가 뭘로? 물방울로 바뀌는 게 응결이지. 그 응결이 될 때 온도를 이슬점, 그러니까 온도가 어떻게 되겠어? 낮아질 겁니다. 그러면 뚜껑을 열었을 때 플라스틱 병 내부의 변화를 쓰고 그 까닭을 다음 단어를 모두 사용하여 서술하시오. 야, 포화수증기랑 상대습도랑 뭔 관계야? 뚜껑 열으면? 자, 뚜껑을 열었다라고 하면 뚜껑을 열었어? 그러면 기온이 어떻게 되니? 기온이 어떻게 됐을까? 기온이 하강을 했어. 맞아? 기온이 하강하면 단열 팽창. 맞아? 단열 팽창하여 이슬점에 도달하고. 맞아? 자, 기온이 하강하면 단열 팽창. 원래는 이거 바꾸면 되겠다. 단열 팽창하면 기온이 하강을 할 거지? 이거 바꿔 써도 돼? 그러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러면 뭐가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 응결이 일어나. 응결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온도도 하강이 되고 응결이 일어난다. 이슬점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이 포화수증기랑 곡선이면 어떻게 돼?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지.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포화수증기량은 어떻게 될까? 감소하게 되겠지. 왜냐면 지금 이게 뭔데? 기온이니까. 기온이 낮아지니까 어떻게 돼? 포화수증기량은 점점 작아지게 된다. 자, 그러면 기온도 하강하고 단열 팽창도 일어나고 이슬점에 도달하고 응결이 일어나. 그러면 뭐야? 포화수증기량은 감소를 하게 된다고. 포화수증기량이 감소하게 되면 안에 들어있는 뭐가 그 수증기량은 일정할 거야. 안에 있는 수증기량은 이렇게 일정한데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원래 가지고 있던 이렇게 포화 수증기량이 이게 실제 수증기량인데 이 포화 수증기량이 이렇게 작아졌어.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올라가게 되겠지. 맞아? 겉에 이 포화 수증기량은 이만큼인데 실제 수증기량 이만큼밖에 안 돼. 근데 이게 포화 수증기량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상대 습도는 어떻게 돼? 증가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응결이 일어나 포화 수증기량은 감소하게 돼요. 그러면 상대 습도는 증가한다. 됐어? 이게 이제 어렵지? 맞아? 이 포화 수증기량 상대 습도 얘기를 하려면 뭐야? 요 앞에 있는 이슬점 얘기하고 응결 얘기까지 같이 들어가야 돼. 됐어? 자, 지표면에 있는 공기 덩어리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 안에 이제 수증기도 일정량 들어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공기가 이렇게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주변에 압력이 낮아지게 될 거니까 이 공기 덩어리는 열을 가해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단열 팽창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치? 그러면 내가 위로 이렇게 올라갔더니 어우 바깥에서 날 누르는 힘이 없어? 그럼 내가 어떻게 돼? 바깥으로 얘를 밀어낼 거야. 그러면 부피는 커지게 될 거야. 부피는 커지고 질량은 똑같아지니까 뭐 올라가겠지. 밀도가 작아지니까. 그럴 때 이 바깥으로 밀어나는데 열을 쓰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계속 다 사용이 되니까 나는 어때? 기온이 어떻게 돼?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공기 덩어리가 단열 팽창해서 기온이 낮아져. 기온이 낮아지면 아까 뭐라고 했어? 이게 기온이라고 해서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은 어때? 작아지겠지. 포화 수증기량이 작아지니까 수증기량은 감소하여 상대 습도는 높아지게 될 거야. 맞아? 아까 그림 그렸었던 거랑 같아. 왜? 지금 가지고 있는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포화 수증기량도 작아지게 되니까 상대 습도는 증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기온은 하강을 하게 될 거야. 기온이 하강을 하고 하다가 어디에 도달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뭐라고 했어? 그때가 응결이 시작한 수증기가 응결이 시작하는 온도가 이슬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있던 수증기들이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어떻게 돼? 응결이 시작이 될 겁니다. 응결이라는 건 뭐예요? 물방울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방울들이 만들어질 건데 이게 온도가 0도씨 이하로 더 내려가면 그 물방울들이 어떻게 되겠어? 얼겠지. 뭐가 만들어져? 얼음 알갱이도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떠있는 물방울들 혹은 얼음 알갱이들이 모여서 뭐를 만들어? 구름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구름이 만들어지는 원리는 간단해. 이런 식으로 수증기가 포함이 된 공기 덩어리가 상승하는 일이 생기게 되면 상승하면 뭐가 일어난다고?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되니까 기온이 하강을 하다가 이슬점에 도달이 되면 응결이 일어나고 그 응결이 일어났었을 때 0도씨보다 조금 높으면 물방울이 0도씨보다 낮으면 얼음덩어리, 얼음 알갱이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뭐를 이룬다? 구름을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하지? 이게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이 여기에 다 버무려져야 왜? 포화수증기량과 그 다음에 응결, 이슬점 다 들어가 있지. 뭐 이 구름 만들어지는 거 얘기를 하려고 지난 시간에 했었다.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공기가 상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공기가 상승을 해야만 뭐가 일어나니까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될 거니까. 자, 공기 상승이 언제 일어나냐라는 겁니다. 네 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밀도라고 얘기를 하면 밀도라는 것은 질량을 부피로 나눠준 값을 우리는 밀도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얼마나 빽빽하느냐, 언제나 듬성듬성하느냐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이제 공기 덩어리들이 있을 건데 이 공기 덩어리들이 질량은 똑같을 거라고. 얘는 일정하게 될 건데 여기가 가열이 되면 부피는 커지게 되지. 그러면 부피는 커져. 그럼 지금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부피가 커지면 밀도랑 부피 간의 관계는 반비례가 될 거잖아. 그치? 얘가 분모니까 얘가 커지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작아지겠지. 밀도가 작다는 얘기는 가볍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상승을 한다라는 거지. 즉 이런 식으로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이 되면 여기에 공기 덩어리들이 어때? 부피가 커져. 왜?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입자 사이가 멀어지니까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가벼우니까 위로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상승이 된다. 즉 일정한 지표면이 강하게 가열이 되면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상승할 수 있다. 그러면 구름이 생성이 된다라는 거고. 그다음 어떠한 공기 덩어리들이 이걸 이제 기단이라고 해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는데 얘가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런 산을 만날 거예요. 그러면 이 산을 만나면 이 공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겠지. 왔던 길 다시 돌아갈 수 없으니까 여기를 비스듬하게 올라갈 거야. 맞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나게 되면 이 산면을 따라서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될 거고. 자, 그 다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이렇게 서로 이동을 할 거야. 그러다가 얘가 딱 맞닥뜨렸어. 그러면 찬 공기의 경우는 여기 봐봐. 찬 공기의 경우는 반대야. 걔는 찬 공기니까 어때?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가까우니까 어때? 부피는 작아. 부피가 적어. 그러면 밀도는 커. 무거워. 즉 찬 공기 덩어리는 무거워.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를 만나면 무거운 애는 밑으로 파고들 거고 가벼운 요 따뜻한 공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나면 이렇게 공기가 상승하겠지. 자, 공기가 상승하는 거. 그 다음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입니다. 이걸 저기압이라고 할 거야. 자, 쉽게 말하면 여기에 저기압이고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합시다. 고기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공기 덩어리들이 누르는 힘을 고기압이라고 할 거고 여기는 공기가 희박하겠지. 저기압이라고 하면 공기가 쉽게 말하면 공기 입자 100개가 누르고 여기는 공기 입자 10개가 누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는 압력이 크지. 그래서 고기압이라고 하고 여긴 저기압이라고 하고 상대적으로 공기가 누르는 힘 차이를 고기압, 저기압이라고 얘기를 할 거니까. 그러면 여기는 고기압 100개의 예를 들어서 100개의 공기 덩어리가 누르고 있고 여기는 10개의 공기 입자가 누르고 있어. 공기 입자가 누가 많니? 이거 많겠지. 그럼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확산처럼 확산하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서 향수병을 딱 열면 여기 향수 입자들이 많지. 없는 곳으로 이렇게 확산을 할 거야. 마찬가지로 이런 공기 입자들도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될 거야. 그러면 모여.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들이 막 모이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할 거니까 여기도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어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공기가 상승하여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네 가지가 있을 거야. 강하게 가열이 되거나 아니면 공기 덩어리들이 따뜻한 공기가 산 등성 만나서 올라가는 거, 그리고 찬 공기가 만나서 올라가는 거, 저기압 중심으로 모여서 올라가는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거니까 요거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우리 구름도 여러 가지 모양이 있을 거야. 그래서 구름의 모양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우리 중등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운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될 겁니다. 운자가 구름 운자예요. 구름 운. 구름이 여기 적의 형태냐 층의 형태냐라는 겁니다.
적자가 이제 쌓을 적자야. 어떤 거를 어떻게 적재하다라고 했을 때 차곡차곡 쌓아놓는 것처럼 구름이 생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이렇게 솟은 형태가 될 거고 층은형 구름은 이렇게 넓게 옆으로 퍼져 있는 형태를 층은형 구름, 이렇게 착착착착착 쌓여서 위로 솟아 있는 것을 적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러한 적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공기의 상승이 강하게 일어날 때 형성되는 구름이 되겠고, 옆으로 얇게 펴진 이러한 층은형 구름 같은 경우는 공기의 상승이 약하게 일어날 때 나타나는 구름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운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소나기성 비, 즉 강하게 비가 빠른 시간 내에 막 뿌리는 형태인 비가 내리게 되고, 층은형 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씩 내리는 가랑비가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오래 내리는 지속적인 비의 형태를 나타난다라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이런 거 하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 구름 입자가 100만 개 정도 이상 모여야 빗방울 하나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니까 구름 입자는 0.02mm, 이거보다 조금 더 큰 0.2mm면 우리가 어제 안개 많이 꼈었지, 그런 안개의 형태가 될 거고, 빗방울의 지름은 약 2mm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배 정도가 될 거니까, 지름이 100배니까 개수로 얘기를 하면 구름 입자 100만 개는 모여야 하나의 빗방울이. 자, 그러면 구름이 만들어졌어. 구름이 만들어져서 이게 어떻게 비가 되고 눈이 되느냐, 그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수라고 얘기를 하면 구름에서 우리 지상으로 지표로 떨어지는 비나 눈을 다 합쳐서 우리는 강수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수니까 비만 해당이 되지 않는 물수니까 눈도 녹으면 물이 될 거니까 눈도 같이 포함을 할 거야. 그러면 구름에서 비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 비와 혹은 눈이 만들어지는 이 강수의 이론이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병합설하고 빙정설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강수가 만들어지는 이론이 있는데, 열대지방이나 저위도지방, 즉 더운 데지, 지구가 보면 저위도지방이면 여기 적도 있는 여기 있지, 저위도 열대지방, 이 부분에 비가 만들어지는 이론을 우리는 병합설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나머지 여기 중위도, 고위도 여기에서 강수가 만들어지는 이론을 우리는 빙정설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병합이다라고 하면 이런 거 이렇게 모아가 취합해서 하나를 이렇게 뭉치는 것을 병합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원리도 비슷할 거예요. 뭔가 이렇게 모여지게 될 거고. 빙정설은 얼음빙이네. 얼음 덩어리들이 어떻게 된다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더운 지방에서는 병합설이 될 거고, 그거보다 조금 추운 지방은 뭐가 돼? 빙정설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모습을 보게 되면 지금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여기 빙정설의 경우에는 여기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특징을 보게 되면 구름을 구성하고 있었을 때 전 구간의 온도가 이제 0도씨 정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다 뭐만 있겠어? 얼음이 없겠지. 0도씨니까 얼음이 얼지 않으니까 뭐만 존재? 이렇게 물방울의 형태로 작은 물방울. 전 구간의 구름의 온도가 얼마? 0도씨 이상이기 때문에 구름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다 물방울이 될 거야. 어디에서? 병합설. 저희도 열대지방의 경우에는. 그에 반해서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의
이제 구름을 보게 되면 온도가 최소 마이너스 40도까지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0도시에서 마이너스 40도까지. 그러니까 여기에 물방울도 존재를 할 거고 여기는 물방울도 존재를 할 거고 온도가 더 0도씨 이하로 낮아지게 되면 얼음 알갱이라고 하는 것들. 자, 그러니까 여기는 물방울이 존재할 거고 여기는 물방울도 있고 얼음 덩어리도 있고 40도 이하 그 밑에는 얼음 알갱이만 존재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얼음 알갱이 다른 말로 빙정이야, 빙정. 그러니까 여기 빙정 얼음 알갱이 됐니? 자, 그러면 병합설 같은 경우는 여기 공기 중에 0도씨 이상이다 보니까 뭐가 존재를 구름 안에 물방울들만 존재를 할 거야. 그러면 이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혀.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되겠어? 서로 잡아당기겠지. 잡아당기면서 어떻게 돼? 얘네가 합쳐져. 아주 작은 공중에 떠 있을 만큼 중력보다 부력이 더 커서 떠 있던 이 물방울들이 서로 뭉쳐져. 그러면 커져. 그러면 뭐야? 부력보다 중력이 더 커지면 밑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무거워져서 지표면으로 떨어져 따뜻한 비가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병합설은 물방울과 물방울이 만나서 비의 형태로 내리는 겁니다. 저희도와 열대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원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중위도와 고위도의 경우에 구름 안에는 물방울도 있고 빙정도 같이 섞여져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이 안에서 온도가 낮아지게 되니까 이 수증기가 얼음 덩어리에 달라붙어서 얼음 알갱이가 점점 커지게 될 거야. 그러면 얘도 무거워지겠지.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뭐가 될 거야? 눈이 될 거야. 그런데 내리다가 날씨가 이렇게 추우면 어떻게 되겠어? 그냥 눈의 형태로 나올 거고 날씨가 더운 날 떨어지면 그 눈이 녹으면 뭐가 돼? 비가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무거워서 여기 있던 수증기들이 얼음 알갱이에 붙어서 무거워서 떨어지게 되면 눈, 떨어지가 녹으면 비, 차가운 비가 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강수는 얼음 알갱이와 수증기가 합쳐져서 눈 혹은 녹으면 비의 형태로 빙정설 어디?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에서 비가 강수가 내리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나라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이 되지? 중위도 지방이 될 거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가 되겠어? 빙정설에 의해서 강수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겨울철에 내리는 비나 눈은 빙정설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다. 됐니? 자, 구름의 생성 과정 요거 무조건 기억을 해야 돼. 공기가 상승을 한다? 단열 팽창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온은 어떻게 된다? 하강이 일어나게 되면 기온이 내려가고 어디까지 이슬점에 도달하게 되면 수증기가 어떻게 되니? 응결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구름이 생성이 되는 과정이 될 겁니다. 자, 공기덩어리가 상승을 할 겁니다. 그래서 위에까지 상승을 해서 구름이 생성되었다. 이때 일어나는 변화 마찬가지로 이거랑 똑같이 기억을 해둬야 돼. 자, 밑에서 위로 상승하려니까 주변의 기압은 어떻게 돼? 높아져 낮아져? 낮아져야 되겠지. 그러면 주변의 기압은 낮아져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어. 낮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틀렸고 공기의 부피는 어떻게 되니? 단열 팽창 맞네. 공기의 기온 즉 단열 팽창하니까 기온은 하강하게 되니까 기온 낮아진다. 공기의 기온 낮아진다 맞고 그러면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면 포화수증기량도 어떻게 된다고 했어? 같이 낮아진다라고 했어. 공기의 포화수증기량 감소한다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수증기는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포화 수증기량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 상대 습도는 감소를 하게 된다. 공기의 상대 습도 낮아지게 된다. 이슬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연결하여 구름이 생성이 된다. 뭐가 달랐어? 실제 수증기량
이게 포화수증기량. 그러면 공기의 기온이 낮아지면 이런 식으로 포화수기량이 작아지면 상대습도는 어떻게 되지? 증가를 하지? 근데 왜 동그라미 증가하는? 상대습도 증가하는 거 맞아? 이게 실제 수증기량이고 원래 포화수증기량인데 기온이 낮아지면 포화수증기량도 같이 낮아진다라고 했으니까 포화수증기량이 이렇게 작아지게 되면 이때보다 이 실제 수증기량은 일정한데 이때 포화수증기량, 이때 포화수증기량 누가 상대습도가 커? 이때가 상대습도가 크니까 공기의 상대습도는 높아진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게 틀렸네. 다음은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이다.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이 될 때,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만나 따뜻한 공기가 상승할 때, 공기가 산을 만나 산사면을 타고 올라갈 때,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모여들 때, 자 구름이 생성되기 위해서는 뭐가 일어나? 공기 상승이 일어나야 된다. 자 지금 이게 위아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는 적운형 구름이라고 했습니다. 적운형 구름은 공기 상승이 강할 때 잘 생성이 되고 소나기성 비가 내리게 된다. 그리고 옆으로 펴져 있는 것을 층운형 구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공기의 상승이 약할 때 그리고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라는 거 이제 같이 연관지어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강수 이론은 빙정설과 그 다음 병합설이 되겠다. 빙정설은 어디 지방? 중위도, 고위도. 병합설은 저위도, 열대지방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 자, 구름의 전 구간이 물방울로 이루어져 있는 거 뭐지? 병이지. 맞아? 병합설이지. 구름 속에 물방울과 얼음알갱이가 함께 존재를 한다. 빙이 되겠습니다. 중위도나 고위도 지방의 강수, 중위도나 고위도, 빙이 되겠죠. 열대 지방에서 비가 내리는 과정, 병합설이 되겠습니다. 크고 작은 물방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합쳐진다. 뭐야? 병합. 물방울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얼음알갱이 빙정. 자 이렇게